이휘양은 1982년 데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항 지역의 사업가 김두조를 소개받게 됩니다. 당시 이휘양은 23살이 신인 연기자였고 김두조는 42살이 전직 조폭 출신 사업가였죠. 영화배우 문호장의 소개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데 향간에는 이휘양이 김두조에게 납치되었다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습니다. 이휘양 남편 루머. 나중에 이휘양이 이런 루머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고백도 하죠. 아무튼 김두조의 적극적인 구애에 이휘양은 그와 결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힌 두 사람은 어렵게 결혼식을 치르고 바닷가 옆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아들을 낳습니다. 나중에 이휘양이 아들과의 루머에 대해서 고백한 적도 있죠. 이휘양, 외국에서 아들이랑 같이 다니며 오해받은 적이 많다. 휴양지에서도 아들과 다정하게 다니니까 이휘양이 젊은 남자랑 바닷가에 왔다며 한국 교민들 사이에 소문이 이상하게 났다. 바닷가에 가면 더 편하게 아들한테 보조를 맞춰 입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일 것이다. 당시 김도연은 영국에서 유학 중이어서 영국 교민 사이에 이휘양이 젊은 남자와 불륜, 외도 등의 루머가 돌았죠. 이휘양 남편 김두조의 경력은 매우 다채롭습니다. 원래 포항에서는 알아주는 주먹으로 성장합니다. 경북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 언론에서 그를 소개할 때마다 사용하는 문구가 바로 밤의 황태자였습니다. 하지만 이휘양과 결혼을 전후로 김두조는 예전 일에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권투인으로 변신하죠. 포항에서 포항권투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세계 챔피언 백종권 선수를 배출했고 정통 킥복싱, 경호체육에 대한 조회도 남달라 세계무술경호 경북본부 회장을 지내기도 합니다. 또한 포항 성모자회원, 사랑의 아가페 등지에서 수십여 년간 봉사활동을 펼쳤고 청송가모소 등 교정시설에서 위로 공연을 주최하기도 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이에 법무부 장관 표창을 3차례나 받기도 하죠. 그리고 2001년에는 자신의 재산을 한동대학교에 기증하기도 합니다. 시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임곡휴게소, 과 30여 년 동안 모아온 문화유물 5천여 점을 모두 기증한 것이죠. 이휘양 역시 남편의 기증에 적극 찬성합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남을 위해 기증하게 돼 기쁘다.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한다. 사실 평생을 모은 재산을 이렇게 선뜻 기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일이죠. 아마 김두조는 자신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인생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김두조, 인생은 담배 연기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다면 항상 그러고 싶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또한 의외로 김두조는 예술가적인 감성도 갖고 있었습니다. 김두조는 포항에서 사업을 했고 아내 이휘양은 서울 지역에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오랜 기간 주말 부부로 살아왔죠. 이휘양 젊었을 때 모습, 고현정과 찍은 사진이죠. 김두조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 주말 부부를 발표하기도 하고 바닷가 감성을 담은 아주까리 구두, 영일만 디스코 등과 산다는 게 꿈이라네 앨범을 5장이나 발표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거칠게 살아왔던 것과는 달리 음악적인 감성도 풍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릴 적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또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김두조는 잠깐이나마 가수로 활동하면서 작곡가 박성훈, 가수 서른도, 조영남 등과 친하게 지냈고 부인 이희양의 소개로 유동근, 전인화 부부 등과도 가깝게 지냅니다. 또한 김두조와 유퉁과의 인연은 유명합니다. 유퉁, 내가 방황하던 20대에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고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주먹왕이라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끌려 무작정 형님, 김두조를 찾아갔다. 부산에서 포항까지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형님이 운영하던 체육관에 도착해 얼굴이라도 뵙고 싶어 찾아왔다. 구했더니 형님이 따끈하게 밥부터 먹여주었다. 유퉁, 원래 형님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당시에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거두고 있었다. 인간이 되자, 서로 사랑하자, 참자, 그리고 효도하자라는 관운을 내걸고 아이들의 새 삶을 이끄는 형님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사나이는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죠. 유퉁, 결국 나도 새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건달 생활을 청산하게 됐다. 김두조가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구원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두조는 그렇게 자선사업을 하다가 2008년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희양, 평소에 기침 증세가 있어 포항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봤지만 별 이상이 없었는데 계속 기침을 해 지난 5월 다시 서울에서 진단받아보니 간까지 암세포가 전이돼 손 쓸 수가 없었다. 김두조의 측근, 사실 자상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스스로 가슴을 찔러 병원에 입원했었다. 직접 병문안을 가서 상처를 본 뒤 놀라 그 이유를 묻자 형님이 홧김에 송곳으로 직접 가슴을 찔렀다고 말씀하셨다. 원래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당시 입은 자상 후유증까지 겹쳐 결국 세상을 떠나신 게 아닌가 싶다. 김두조 사망 원인 폐암과 간경화, 그리고 가슴 자상, 이희양 사별 이유, 남편 사망, 아마 젊었을 때의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결국 김두조는 2008년 9월 사망하는데 좀 기이한 유언을 남깁니다. 김두조,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고 가능한 한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 인생을 담배 연기에 비유했던 인물답게 조용히 세상을 떠나고자 한 것 같네요. 이희양, 우리 아빠 이휘양이 남편을 지칭하는 말은 알면 알수록 좋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도 나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사실 이휘양은 데뷔 이래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편이 전직 조폭 출신이었기에 위에서 언급한 납치부터 시작해서 이혼, 재혼, 전남편 등의 갖가지 루머에 시달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자신과 남편이 만나게 된 경위와 지나온 삶을 토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휘양은 김두조와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기에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담배 연기에 비유하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으며 자신의 죽음마저도 조용히 묻히길 바란 사람에게 세간의 평가 따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홀로 남겨진 이휘양이 안타깝네요. 인터뷰를 피하면서 그 사람도 나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 라는 방어적인 말에서 그간의 마음고생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